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간 증시 흐름을 이번에도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전체 지수에 부담을 주는 뉴스들도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위아래로 격동시키는 키워드들도 이번 한 주 역시나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키워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모기 때 파리 때처럼 네. 많았어요. 많죠. 네, 많았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약간 팁도 드리지만 네. 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반복되는 건 계속 나오는 거고 일단 저는 이번 주에 좀 눈에 주 초반에 좀 띄었던 거는 유가였습니다. 유가죠. 네, 연중 유가. 최고치, 10개월 네. 만에 최고치. 그렇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리는데 오를 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에 좀 민감했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유가에 민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G20이라는 키워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아세안, 그다음에 레벨 3라는 거,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다음에 9월 위기다 이랬는데 이번 주에도 좀 9월 위기설이 좀 조금 돌았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고, 항공유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도 비만과 당뇨. 아, 그래요. 네. 제약 쪽에는 다 비만 그렇죠. 얘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비만인데,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오랜만이죠? 조금씩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베이지북이 역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도. 네, 대통령 가신 인도네시아. 예.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로봇 나오면 당연히 또 AI도 또 움직임이 나오니까 AI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역습이라는 단어. 이게 좀 적절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국이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자화자찬하는 거,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환율. 네. 그다음에 보핏. 그다음에 또 아이폰. 그리고 수소 말고 요소.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이제 저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아토피 이슈도 있고, 또 삼중수소라는 게 또 좀 이슈가 오늘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이제 AI 챗봇 관련된 우리나 한국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술투룩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루시아, 그리고 또 화웨이,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계속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린 귀 속에서 옆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주 아니었나.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만이나 로봇 이렇게 자주 봤던 키워드들도 있고 요소, 수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키워드도 있네요. 다양한 키워드들이 함께 있었던 한 주간의 흐름이었는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뜯어주실까요? 일단 유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한 WTI 기준으로 해서 90달러 상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두바이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90달러 정도 온 게 되게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한 두어 달 전에도 84, 5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유가 상승이 되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국 연준에서 좋아하는 그런 지표들의 에너지 값이 올라가니까 지표가 망가지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지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놈의 2%라고 했던 그 2%가 위태위태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CPI 다음 달, 그러니까 전달 거 나오는 게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3.3이나 3.8 얘기 나오고 5내 얘기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감. 네. 그러면 결국은 긴축이 또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에서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네. 일단은 매파 위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 물론 이제 중립을 지키는 분들은 지표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네, 일단은 9월에 이제 동결할 걸로 거의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표를 보면 된다는데, 유가가 오르면 그 지표를 본다는 게 그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힘을 실는 거는 인상론이거든요. 근데 인상론 벌써 막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예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유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리고 긴축을 대신 오래 간다. 네. 네. 그럼 긴축이 장기화되는 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장기화 우려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렇게 좀 긴축을 고금리를 유지하고 내년 초에 1분기에는 내리겠지라는, 또 내릴 수도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나 유명한
그 회사의 전망도 나왔었지만 그게 다 후퇴해 버렸어요. 예. 네, 그냥 더 길어진다. 그 한 번 올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올리게 되면 또 은행 리스크가 또 좀 잠재돼 있던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면 올리지 않으면 길어진다. 그럼 지금 시장도 길어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달러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물론 달러도 제한은 돼 있겠지만 우리나라한테 그러면서 상당히 안 좋잖아요. 우리는 예. 수출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수출하니까 좋겠지 하지만 원자재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가장 좀 화두였던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중국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이제 좀 약간 갈등 요소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요소.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중국에서 좀 딴지를 거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잠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잠했는데 살짝 잽을 주고받는 그렇죠. 듯한 뉘앙스가 다시금 나옵니다. 그렇게 갈등 자꾸 나오다 보면 역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부담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한중일 뭐 이렇게 협의체 뭐 만들려고 하고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뭐 좀 하자 뭐 이러면서 뭐 네. 문화교류 이런 거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또 미중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좀 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요소수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아직 뭐 그런 확실한 공식적인 거는 동향은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항상 약간 불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알령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다들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장의 투심이 다 똑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에 지금 뭐 주도주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움직인 것들이 좀 의외로 또 있었습니다. 한 주 네. 내내 움직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봇 섹터였습니다. 와, 이번 네. 주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특정 한 섹터 쪽으로 쏠렸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빠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네. 로봇 한 주 내내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 올랐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콕 집어서 뭐 흥구석유, 중앙이노비스, 한국석유 같은 거를 꼭 봐서 예. 단기로만 보세요 했는데 그렇죠. 예, 이 로봇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로봇이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뭐 주도주 없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주도주가 뭐 별거 있습니까? 돈이 많이 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대단합니다, 정말 네. 상승 탄력이. 제가 또 지난주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또 하면서 예. 이걸 좀 잘 케어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지난주만 해도 네. 이게 10만 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예, 해서 어떻게 보면 13만 원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그 8월 16일 개파락 이후로 쭉 빠졌었는데 다시 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대응법을 갖고 제가 그래도 저도 좀 면이 섰었는데 네. 이 정도 하고 끝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니까 이게 돈이 좀 유별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뭐 프로그램 잡히는 것들이 뭐 보통은 이제 오전에 잡히는 게 오후에 되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다 장 끝나고 보이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뭐 20만 주, 2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거의 열흘 동안 한 8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네. 제가 이제 산수는 못하지만 이게 한 20만 원 꼴이니까 주당 한 17만 원이라고 평균을 하면은 한 1,400억이 들어온 거 맞죠? 맞나?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거의 열흘 네. 만에 2배를 올려버렸고요. 네, 근데 또 쉬질 않아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삼성에서 로봇이 이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뭐 예. 복핏이다, 뭐 휴머노이드다 이러면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대동은 포스코 쪽이랑. 포스코 쪽이잖아요. 뭐 포스코를 솔직히 바라본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대기업의 러브콜을 기다리던 회사가 또 있었어요. 뭐 뉴로메카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섹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로 말 그대로 무지개를 자꾸 만들려는 건지 네. 한 번도 그 뭐라 해야 되죠? 급등이 안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상한가 딱 한 번 나오고는 야금야금 올라왔거든요. 경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네, 힘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그 에코프로 네. 네. 뭐 일단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그런 네. 그림이 그려진다? 네, 냄새 그러니까, 살짝 난다? 네, 가지신 분들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와. 네, 뭐 저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절묘하게, 네. 예, 소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yap시럽게 얄미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신고가. 그렇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계속 신고가예요. 네. 근데 이 레인보우 말고도 오늘 또 반응한 것들이 있어요. 레인보우는 이제 삼성 쪽이라고 얘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있어 이러면서 네. 오늘 LG 계열의 로보스타, 로보티즈도 네. 아침부터 그냥 성을 한번 내더라고요. 네. 차트를 좀 돌리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가 잘 움직이면 그때 에코프로 움직일 때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조금씩 에코프로가 가서 쉬고 있으면 포스코 형들이 또 쫙 가고. 이번엔 내가 갈게.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포스코 에코프로 쉬고 있으면 뭐 소재 회사들이 쭉 올라오고.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로봇주가 계속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도 좀 제가 한 코너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섹터가 계속 돕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9월 위기설이라는 거를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다행히 누군가가 매조지를 좀 해줬습니다. 네. IMF에서 한국 괜찮아. 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네. 위안이 좀 되네요. 네. 위기면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위기면 어차피 지금 매매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만약에 정말 떨어지면 바닥에서 받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낙폭과대주들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대통령께서 이제 아세안 순방하시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하고 이제 MOU도 맺고 그러는데 FTA도 서명을 했고 G20은 이제 내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MOU 체결한 것들이 꽤 1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16건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시면 이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오셔갖고 뭐 세일즈맨 하시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MOU 맺은 것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뭐죠? 뭐 수소, 네, 뭐 그다음에 원전, SMI, 네, 역시. 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도를 좀 이전해야 돼요. 그 자카르타 가라는 거 뭐 세계 이슈가 된 거니까. 그럼 수도 거기에서 우리가 왜 MOU를 맺겠어요? 왜 친해지려고 하겠어요? 창호야, 우리 친해졌으니까 이번에 집 공사한다지. 너네가? 나 저 도배 잘해. 이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한 게 뭡니까? 인프라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 새로운 이슈에서 차곡차곡 쌓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버무려져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뭐 예. 우리가 강한 게 뭡니까? 이 스마트 시티 또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땅 갖고 있다고 이제 좀 소문이 있던 그런 회사들, 뭐 JC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잠깐 시세가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이게 네. 한 20% 정도 솟구쳤다가 그냥 뚝 번지 점프하듯이. 네. 이렇게 이제 뭔가 반응들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 MOU 때문에. 그럼 사회 인프라를 또 수도를 옮기면 우리 세종시 옮길 때 나왔었고 저희가 예전에 예를 한번 도시를 망상이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철도니 뭐니 다. 오늘 대아티아이도 장중에 상승정지 잠깐 점심시간에 살짝 갔다가 예, 다시 제자리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허무하게 시세가 나온 거긴 하지만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대통령이든 또 장관님이든 그분들의 행보, 말하시는 거에 관심을 잘 보면 예, 그 중에서도 뭐 많이 먹지는 못해도 우리의 지금 이 지루한 시장에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이라도 10% 20% 뛰면 굉장한 수익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주간에 보면은 네.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정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이었고 뭐 자세한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때 예. 이제 또 조정 잠깐 가지다가 반응이 나오겠죠. 이제 구체화되는 게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가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좀 부담스럽게 좀 올라가니까 이 환율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수출에 좀 유리한 회사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 항공 관련 회사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면 예. 약간 뭐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매출에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행을 갈 사람은 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에는 우려감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항공주들이 좀 맥을 좀 살짝 못 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이슈들이 하나가 이제 레벨 3에 도전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율주행 얘기 나왔는데 레벨 3에 도전한다 해서 아예 기아에서 뭐 EV9
예,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벨 3는 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은 하도 많이 다뤄서 알겠지만 뭐 레벨 3는 고속도로에서 네. 일단은 일정 맡길 수 조건에서 있는. 네. 맡기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위급할 때 이제 좀 개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레벨 3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증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가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하는 건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올해 말에 정말 된다면 한 단계 점프가 돼서 정말로 곧 근시일 내에는 레벨 5 완전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레벨 1, 2, 3 지금 가는 것들 이것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센싱 카메라, 뭐 라이다 이런 종목들 뭐 퓨런티어부터 해서 그런 종목들 계속 반응들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자율주행은 게다가 최근에는 언급되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구글에서 웨이모, 네. 그다음에 저 GM에서도 뭐 크루즈 이용해서 이제 계속 시험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상용화한다. 무인 로봇 택시를 갖고 이러니까 계속 이 분야는 지금 3위잖아요. 5까지 가니까 아직도 갈 길이 남았고 마찬가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현대차에서 이 전기차 말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잠깐 수소의 진심인 현대차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에서 이제 기계연구소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이요? 네, 그래서 수소 100% 사용해서 이 수소 엔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절묘한 게 항상 이런 수소 이슈가 나올 때 차트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고 관련주들이 뭐 유니크라든가 네. JNK 히터 그리고 아람코 회장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아람코 회장 해서 현대 뭐 정기선 회장님인가 그분을 만났는데 수소 관련 옛날에 뭐 협약을 했던 게 있으니까 수소에 또 좀 이게 이슈가 돼서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 수소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마침 다음 주 H2 미시라고 우리나라 수소 행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벤트가 다가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들이 살살 나오고 주가도 반응을 하는데 밑그림을 조금씩 그려있는 네. 듯한. 두산 퓨얼셀이 뭐 네. 물론 아주 낮은 자리진 하지만 하락을 그러니까 하락을 좀 멈추려고 네. 반등이 좀 나오다 말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볼 만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일단은 그 화웨이하고 이 화웨이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견제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좀 미국도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반격이다, 네, 이거죠. 아이폰 쏘지 마. 뭐 이런 거죠. 공무원 아이폰 금지령이. 네. 금지령이 내리니까 미국의 이제 애플의 주가가 뭐 7, 80조가 사라졌다. 어차피 그건 뭐 있는 돈은 아니니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시총이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애플 주가도 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애플인데 그런 효과가 났고 그다음에 또 이 중국 이슈가 또 그런 게 아까 그 요소수 수출 통제를 대놓고 뭐 이렇게 이 갈등으로 한 건 아닌데 아마 좀 약간 수출을 좀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로 이제 비춰지는 것 같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네. 그러니까 요소수 관련해서 어제 시간에서 뭐 관련주들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예전에 이게 다 한 재작년쯤에 움직였던 것들이에요. 그 이력이 있던 애들은 전부 시간의 상한가. 오늘도 뭐 조비 뭐 이런 종목들은 점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뭔가 이 시장도 안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거를 넘어서서 찬물에다 얼음을 넣는. 네. 그리고 하필 또 거기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화웨이 그 핸드폰에서 하이닉스가 나왔어요. 정말 저는 너무 진짜. 뜬금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또 그러니까 미국이 또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니네 왜 우리가 동참 안 하고 이럴까봐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건지 몰라도 하이닉스도 그걸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뺏어간 거 아니거나 중국은 특기인 이 짝퉁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이러면서 이제 좀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점심 때 갑자기 그 일본이 방류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삼중수소, 아하. 그 좀 뭐 이 수치가 하한치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사그라지던 인산가, 뭐 소금 관련주,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뭐 보라텔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방사능 측정기하는 오르비텍 이게 좀 반응이 나왔었고요. 또
중국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중국 관련 이슈가 좀 계속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아까 좀 눈에 띄는 거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만당뇨 그래서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뭐 라파스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올랐던 게 역시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은 또 오르고 또 특이한 거는 아토피 관련돼서 또 오늘 그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좋았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는 솔직히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토피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학에서 아직 확실하게 고칠 수 없대요. 불치병인데 네. 이거를 정말 개인적인 마음에서 응원을 합니다. 이거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토피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제가 예전에 제 사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 히노키나무 액을 갖고 바르면 예?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요 샤페론이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왔고, 또 아까 아이폰 얘기를 좀 드렸지만 네. 하필 중국이 그 금지한 게 아이폰이 또 다음 주에 이 발표를 해요. 네. 그 찬물 껴얹는 거 아닐까? 인도로 공장 옮긴다니까. 뭐 이런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그래도 조금 생기면서 한 주를 마감해서 좀 약간 찜찜한 기분으로 저는 이번 주는 그렇게 마감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을 그리고 개별 종목군을 아우르는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드렸는데요. 불안감은 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일단 뭐 이번 주 총평과 함께 다음 주 당분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물의 영장, 인간, 사람, 스마트한 한국인 아닙니까? 네. 학습 효과를 잊지 말고 잘 그러니까 지나온 거를 좀 생각을 하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기준이지만 지수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2,550은 노란불 신호등으로 하면 2,520, 2,500 요 구간은 빨간불.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있을 때 노란불이면은 막, 저거 뛸까 말까 하다가 뭐 뛰는 분도 있고 아닌 네? 분도 있지만 주식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목숨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결정을 스스로 하면 돼요. 이거 좀 관망하면 되겠다. 얼마 전에도 이랬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이걸 이탈하는 걸 좀 봤다가 수급 전환되면, 그때 한번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그 반복 학습을 다시 하면서 그때 낙폭과대된 종목들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고는 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 뭔가 이벤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일정만 체크해봐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려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떤 말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학습 효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주식 시장 보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보면은 결국은 제자리를 마음에 맞게 올라오진 않더라도 예. 어쨌든 더 이상 안 무너지고 버티는 애들은 실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그 회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예쁘게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꽃은 안 좋아하지만 예쁜 꽃만 화병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쁜 꽃은 계속 관리를 잘 해주세요. 안 이쁜 애도 관리를 좀 하면 됩니다. 물론 물타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하면서 언젠가 그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요즘에 격언병.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민이 커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마무리 해보겠고요.